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과연 안녕한가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의혹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2월까지 MBC의 사장을 맡아왔었죠. 박성재 전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마이TV의 이 스튜디오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1993년에 MBC 기자로 입사를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왜 MBC 기자, 왜 기자직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기자가 좀 멋있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기자가 좀 이렇게 많이 비난도 받고 별로 이렇게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음, 뭐 정의로운 어떤 그런 네. 그 면도 좀 보이고 뭐 대학생들이 한번 꿈꿔볼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었나. 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언론사 음, 입시 그러니까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고 네. 저도 뭐 자연스럽게 이제 인문학도다 보니까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MBC의 취재부의 여러 부서를 네 담당했고, 그리고 노조위원장도 하셨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네, 이른바 김재철 사장, 네. 한때 유명했죠. 예. 이 사장 퇴진과 공정 방송 회복을 위한 파업. 그때 파업이 며칠간이었죠? 한 6개월 했습니다. 아유, 6개월 동안. 170 며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여파로 해직이 됐는데 네, 5년 반 정도 해직이 됐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17년 문재인 정부 그 즈음에 다시 이제 복직을 한 거군요. 2017년 5월에 문정부가 탄생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복직하는데 한 7개월 걸렸습니다. 12월에 복직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음. 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뭔가 절차를 많이 따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음. 뭐 이사들이 사퇴하고 네네네. 뭐 이렇게 새 사장이 바뀌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도 복직을 하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취재 파트의 핵심 요직인 네. MBC 보도본부장을 보도국장. 보도국장을 네, 하셨고, 그다음에 2000년 2월에 드디어 사장에 선임됐습니다. 예. 그래서 3년 동안 사장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2년,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그렇죠. 예. 때부터로 따지면 한 약 1년. 1년 정도 예. 두 정부에 거쳐서 MBC 사장을 네. 이렇게 한 셈인데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방송을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지, 전 정부에서도 사장을 해봤고 현 정부에서 사장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생생한 얘기를 오늘 제대로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내 생에 사장의 시절이 올 것이다. 네. 생각해보지 못했을 법합니다. 예, 아니요. 그 전혀 뜻밖이었고요. 네네네. 사실은 제가 사장이 그 나가려고 마음 먹은 것은 그 후배들의 권유가 꽤 있었는데, 네. 예, 제가 보도국장을 하면서 뉴스가 좀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부문에서는 조금 그 회복이 더뎠어요. 아하. 예능이나 드라마나 네네네. 뭐 이런 쪽이. 그러니까 지금은 뉴스를 살린 선배가 좀 사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젊은 사장이. 아하. 뭐 이런 후배들이 이제 권유가 있었는데 네네네. 고민하다가 그럼 도전해 보자 이렇게 된 거고요. 네. 사장을 하겠다라고 회사 생활은 한 적은 없지만 또 그렇다고 셀러리맨 기자도 셀러리맨이잖아요. 네네. 그럼 셀러리맨의 꿈은 CEO가 되는 게 꿈이니까 아하. 뭐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죠. 예. 사실 저도 이제 네. 사장 해볼 생각 없었는데 우리는 사장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2000년에 네. 직원 4명이서 오마이뉴스를 만들었는데 예, 예. 3명은 대학 갓 졸업한 친구들이고 예. 저 혼자 유일한 경력직이어서 네. 제가 기자도 하고 편집장도 하고 서장도 하고 네.
독립 언론이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뭐. 근데 어쩌다 이렇게 23년 예. 왔습니다만 직원이 뭐 100명 넘어갔다면서요, 지금 지금. 이제 105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중견 언론사가 된 건데. 예. 사실 이제 저희의 힘은 그 상근지구도 있지만 8만 명의 시민 기자. 그렇죠. 우리가 예.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예. 이거인데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예. 같이 사장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기자의 세계와 사장의 세계 핵심적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다르죠. 네. 기자는 네, 기자는 컨텐츠 다루는 컨텐츠가 네, 우리는 네, 네. 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취재해 와서 그거에만 자신이 있으면 음, 내가 내고 네, 그 다음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회사가 내 기사 때문에 네, 뭐 네, 네.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없지만 사장은 네. 경영을 해야 되고 맞아요.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그만 사업도 했었거든요. 네, 네, 해직 네. 시절에 네. 그때도 그랬어요. 네. 월급을 주고 나면 다음 달 월급 어떻게 하지? 벌써 그 생각이 그 조그만 드는 거예요. 사업의 직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 아니면 두 명. 뭐 그런데도 그랬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MBC는 뭐 정직원만 1,800명 본사가 네, 네. 뭐 전국적으로 한 5,000명 가까운 조직이니까 아, 그 그룹에 사실은 이제 먹고 사는 거를 그렇죠. 월급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하. 완전히 다르죠. 월급날이 되게 빨리 돌아오죠. 예. 엄청 빨리 돌아오고 근데 MBC가 네. 무슨 돈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뭐 힘들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독점 네. 그 지상파 방송이 독점인 시대를 꽤 오래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엄청난 많은 컨텐츠 플랫폼들이 쏟아져 나와서 네. 방송 지상파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좀 쌓인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네. 네.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서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장을 3년간 해 보셨는데 네. 만약 내가 사장을 안 했더라면 네, 몰랐던 세계가 네. 있었겠구나. 있죠. 야, 정말 예. 사장은 어쩌면 예, 기자가 뛰어든 사장의 세계, 그렇죠. 사장의 세계를 내가 3년간 심층 취재했구나. 네, 이런 생각 혹시 안 들던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자의 리더는 국장이잖아요. 네. 신문사는 편집국장, 네. 방송사는 보도국장. 그럼 기자들이 국장한테는 네. 자기가 쓴 기사를 잘 내주고 뭔가 우리 뉴스가 힘 있게 나가고 네. 뭐 이런 걸 원하죠. 네. 예. 근데 사장한테 사원들이 요구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네. 대부분 음. 돈을 잘 벌어와야 된다. 사장이 네. 보너스 많이 달라.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 우리 기자만 있는 게 아니라 MBC는 네. 기자 직구는 한 20%밖에 안 되고 네. 상당수가 이제 PD도 있고 뭐 다른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계신데 네. 우리 사원들은 사장한테 요구하는 건 가장 큰 건 그거죠. 네. 경영을 잘해서 네. 네. 회사가 풍족하게 하고 우리가 좀 잘 나가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그 사원들이 또 음. 자부심도 생기고 네, 그런 거. 1등 언론사, 네. 1등 방송사 요거를 유지하는 게 사장의 책무라서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그런 이 네. 바람을 충족시켜야 되는지 이런 게 제일 힘들죠. 그래서 이제 기자가 뛰어든 사장의 세계 3년을 체험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23년째 체험하고 있는데 언젠가 책을 한번 내보려고 아유 하고 힘드실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제가 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봤더니 MBC가 최근 3년간 흑자를 봤더라고요. 네, 특히나 박성재 사장이 되고 나서부터 네. 흑자로 돌아서서 정확하게 조사하셨네요. 3년간이나 네. 이렇게 됐던데 네. 운때가 맞았던 겁니까? 아니면 네, 뭐 박성재 사장의 독특한 경영 비법 뭐 이런 게 아니 있었던 운도 좋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우리 제 전임 사장이 최승호 선배인데 최승호 사장 계실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네네. 고생을 하면서도 적자를 보면서도 네. 이 컨텐츠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사장할 때 네. 많이 이어져서 결실을 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네. 김태호 PD 네, 지금 네, 나갔지만 네. 김태호 PD가 놀면 뭐하니를 그 최승호 선배 때 시작을 했거든요. 아.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아하. 그게 네네네. 그 무한도전이 MBC를 굉장히 많이 그 재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던 프로그램인데 그게 이제 막을 내리고 네네. 김태호 PD가 1년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 게 놀면 뭐하니인데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네.
제가 사장 되고 음. 나서 뭐 그 환불원정대, 네. 싹쓸이 이런 거 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막 대박을 치면서 어허.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음. 그런 거는 사실 그 전에 음. 최승호 사장님 때 네. 했던 뿌려놓은 씨앗을 제가 이렇게 아하. 수확을 거둔 거죠. 예. 야, 또 이 다 내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전임 사장까지. 아니 물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전임 했- 사장의 적자폭이 상당히 컸던데.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이제- 없었던 상황을 제가 네. 사장이 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하. 아 그래서 그리고 대신에 또 우리가 아낄 건 또 아끼고 네. 뭔가 바뀔 건 바꾸고 이제 음.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매출은 매출대로 늘리고 뭐 다양하게 네. 열심히 뛰었고 또 음. 후배들이 열심히 해줬습니다. 또 특히 네. 디지털 쪽 음. 유튜브랑 뭐 이렇게 네. 디지털 콘텐츠 쪽에서 MBC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군요. 거기서도 매출이 많이 네. 나오고 저는 MBC 직원이 그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5천 명이나 되는 거. 계열사 전국적으로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거는 오늘 또 네. 새롭게 그 네.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흑자도 냈지만 네. 한국인이 선호하는 뉴스 채널에서 1위로 회복을 했어요. 아까 네. 잠깐 나왔으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표를 보니까 그동안 쭉 쳐져 있다가 네. 우리 저 지금 박성재 사장 때 막 네.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군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사장이 그 뉴스 컨텐츠에 별로 관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것도 내 공이다라고 얘기하지 뭐 않겠죠? 그것보다는 그러네. 제가 이제 네. 뉴스를 네. 제대로 이끌 수 있는 후배들 에이스, 우리 에이스를 이제 국장으로 예. 한 거죠. 예. 축구도 감독이 그럼요. 누구를 저기 전방에 포진할 최고의 것이- 최고의 아하. 지휘관들을 제가 국장을 시켰기 때문에 네. 예. 부장들 인사까지는 내가 안 하지만 네. 보도국장 정도는 사장이 좀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예. 뭐 그런 거 아닐까 저 싶습니다. 표를 보면은 근래에 보기 드문 네. 탁월한 사장이신데 그런데 그 사장이 이번에 떨어졌어요. 재임에 실패했습니다. 네. 재임에 실패해서 네. 지난번에 오마이 뉴스 그 우리 본지하고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네. 연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충격이 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저렇게 흑자도 3년 연속 내고 네. 최고의 채널로 영향력에서 네. 키워놨는데 그리고 본인도 당연히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네. 이 탈락했던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부족했던 면도 분명히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네, 예. 또 절차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 네. 사장법 이게 처음으로 뭔가 도입된 그렇죠.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거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것도 그렇지만 네. 그게 1차 예선에서 이제 올라오신 세 분의 후보가 네. 이제 시민 평가단이라는 그렇죠. 그 150명의 시민 평가단을 놓고서는 이렇게 PT를 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시민 평가단은 사실 MBC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렇게 네, 네. 무작위로 네. 이렇게 연령, 뭐 지역, 네. 성별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한 네. 여론조사 하듯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방송 전문가나 뭐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일반적으로. 네, 네, 다 좋은데 네. 문제는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네. 제가 사장이 되면 안 된다고 연임을 하면 안 된다고 한 달 정도 전부터 네. 거의 뭐 사흘에 한 번씩 성명을 내셨어요. 음. 근데 그 성명의 내용이 다 거짓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네요, 화면에. 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지원서를 가짜로 썼다. 네. 또 뭐 횡령, 네. 뭐 배임, 음. 뭐 탈세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식의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이 소위 면책특권이라는 네. 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음. 제가 어떻게 대응을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걸 일일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내에 네. 그 제3노조의 그라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예, 세 번째 노조란 뜻인데 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또 저를 좀 많이 공격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뭔가 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그대로 아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150명의 시민 평가단이 이렇게
들어올 때 검색 같은 거 해보고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156명이네요. 그럼 그 정도 됩니다. 네. 예, 근데 다른 두 분에 대해서는 별로 기사가 없는데 아하. 저는 계속 그런 기사가 나니까 전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뭐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는 그러네요. 없지만 자, 그렇게 오늘의 생각합니다. 네. 대화 주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런 식으로 네. 이른바 보수 단체와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서로 공감을 하면서 박성재 당시 현 사장에 대해서 네, 부정적인 논평을 하고 이러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예. 현 정부에서 박성재 사장이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네. 이런 시각을 끊임없이 그러니까요. 주는 그런 예.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뭐 보수적이거나 네네. 아니면은 이 좀 음. 그 MBC에 대해서 별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시민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다양한 성향의 시민들이 섞여 있었을 텐데 네. 사실은 사장은 음. 이렇게 뉴스에 직접 관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네. 공영방송의 사장이라면은 어떤 저널리즘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네네네. 또 경영 능력이 있는지, 또 이 컨텐츠 산업의 중요한 이 플레이어니까 네네. 이 그런 어떤 새로운 이런 거를 잘 할 능력이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음. 약간 이게 지금 이념 대결, 진영 간의 어떤 표싸움 이런 식으로 좀 네. 흘러갔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제 다음 사장을 뽑아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사내에서 이제 시기적으로 네.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언제쯤부터 이 정권은 내가 재임되는 거를 마땅치 않아 할 수 있겠구나, 이걸 감지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왜냐하면 예. 대선 기간에 네네네. 약간의 그 좀 뭐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김건희 네. 그 여사 그 당시엔 여사가 아니죠. 네네네. 김건희 이제 후보. 부인의 어, 부인 김건희 씨의 그 녹취록 맞아요. 관련된 보도도 있었고, 네네네. 또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음.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보도에 대해서 네네. 불만들이 많으셨어요. 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캠프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기네가 사장 집권을 하면 네네네. MBC는 음. 좀 손을 봐야 되겠다. 봐주겠다라는 음. 비슷한 분위기 혹은 그런 사인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 MBC 손봐주겠다. 네. 그걸 그런 느꼈다는 얘기는 거죠. 느낀 정도가 아니고 음. 사석 같은 자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아. 예. 음.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 못 하겠죠. 예. 자, 그렇다면은 네.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네. 그런 걸 느끼면 네. 아씨, 이거 더러운 걸 보기 전에 그냥 그만두지 뭐. 네. 또 나 말고도 네. 사장 하고 싶은 사람 많다. 네.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다른 부류는 이제 이런 감지가 되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 네. 이제 후자를 선택했어요. 혹시 전자, 예.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사장 나가게 하자, 네. 이런 생각, 일종의 타협이죠. 왜 그런 생각을 잘 안 했겠습니까? 예, 예. 저도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 MBC 사장 굉장히 그 중요하고 높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KBS, MBC 양대 공영방송 사장은 솔직히 그 처신이나 이런 것들이 네. 거의 장관급 처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만큼 그 청렴해야 되고 네, 네, 또 뭐 그렇게 그저거 했으면 더 욕심내면 안 된다. 네, 다른 거. 네, 네. 네. 국회의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3년 했으면 됐지 내가. 네, 그럼 뭘 더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쪽에서 나를 자꾸 너무 쫓아내려고 하고 내가 나가면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자꾸 일고 특히 우리 사원들이 당신이 한 번 더 해라. 아하. 더 하는 건 네가 이뻐서 1년 뭐 더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잘리겠지만 아하. 중간에 네. 우리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가 이제 끝나면 잘리겠지만 그 동안이라도 잘 지켜라. 외풍을 좀 막아라. 네, 네. 라고 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사내외에서.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내가 뭐 중간에 잘리더라도 한번 해보지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뭐 예. 박성재 죽이기,
이게 예, 예. 상당한 수준으로 있었군요. 직감을 그 정도로 할 그게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뭐 저를 횡령 무슨 뭐 탈세범이라고 많더라고요. 이렇게 횡령, 탈세, 배임, 예, 노동법 위반 등등등. 예, 많아요. 예. 아 그런 식으로. 예, 단 하나도 음. 맞는 게 없는데 네. 예. 일단 누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제3노조가 주장을 한다든가 뭐 시민단체가 주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를 공격합니다. 아하. 근데 공격해도 네. 꼭 국회의원들이 하세요. 왜 그분들은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아. 네, 그죠? 그렇죠. 아닌 분들이 하면은 제가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너 그런 의혹이 있지 않냐 하고 조그만 단서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붙이면 또 보수 언론이나 네. 이런 데서 기사를 많이 써주고. 자 이제 아까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듯한 네.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에 여러 요직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는 네, 이제 동년배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뭐 네. 학연, 지연 등 네.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사실 이제 저기 우리 오연호가 묻다 출연진 중에서는 지금 최연소이십니다. 제가 주로 이제 네. 어르신들을 많이 모시고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네. 나오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 네. 중추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게 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있죠. 그 연배이기 네.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저랑 국민의힘과 친하게 지내고 아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들 중에는 네. 이제 좀 눈치가 빠르고 네. 이런 사람 중에는 사적으로 전화 와서 예. 뭐 3년이나 했는데 그렇죠. 뭐 조용히 그만두는 게 좋지도 않겠냐. 네. 또 음악도 좋아한다는데 계속 맞습니다. 음악 듣고 이렇게 이런 식의 그런 비슷한 사인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었나요?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뭐라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그 내가 굴복하는 것 같은 아,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당당하게 제가 MBC의 어떤 보도가 윤석열 정부에서 몇 가지 있었잖아요. 좀 네. 그 뭐 바이든 날리면 네, 그것도 네, 네, 있었고 네, 네, 뭐 네. 근데 이런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가지고 사장을 그만두게 하는 그런 압력에 굴복을 한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아하. 예, 사장을 다른 것만 모르겠는데 예, 그죠? 제가 경영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진짜 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니면 뭐 세상이 그 바뀌어가지고 MBC가 적응을 잘 못해서 내가 그것도 못 따라가서 뭐 이런 거라든가 이렇게 사장으로서의 자격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네, 네. 그런 건 모르겠지만 우리 보도를 가지고 아하. 사장을 그만해라 뭐 더해라 뭐 지네 사람을 안 친해마는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거 하지 말자고 제가 노조 활동하다가 잘렸거든요. 네. 예. 제가 잘릴 때 사장이 김재철 사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명박 씨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분이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네, 네. 선거운동을 따라다니고 아하. 뭐 그랬던 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노조 연장할 때 그분을 못 오게 막았거든요. 예, 우리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장이 됐어요 결국. 이제 엄기영 사장 네, 네, 네. 쳐내고 네. 엄기영 사장이 뭐 자진 사퇴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장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뭐 제가 무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해고가 됐죠. 저랑 최승호 선배랑 한 6명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네, 네, 네. MBC가 또 그런 비극을 겪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당시에 엄기영 사장님도 좀 버텨줬으면 했는데 엄 사장은 좀 선비 같은 분이에요. 네, 네, 네. 그 마음이 좀 여리신 분이고 그래서 그냥 에이 더러운 꼴 보기 싫다 하고 나가신 거죠. 예. 나가셔 또 정치를 하셨지만 네, 네. 예. 저는 그렇게는 아니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네. 내가 이렇게 훌훌 털고 나가는 게 꼭 멋있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노골적으로 네, 그만두라는 사인을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있었으나 네, 네, 굴복하지 않겠다. 네. 예. 나는 더러운 꼴 보는 걸 마다하지 않겠다. 그게 꼭 더러운 꼴은 아닌다고 생각. 예. 예, 자, 그냥 아까- 버리고 훌훌 털고 나가는 게 네, 네, 네. 나가는 게 뭐 깔끔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자, 이제 그렇게- 저는 후배들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윤석열 정부 네, 대통령실이나 혹은 국민의힘 네. 이쪽에서 그런 사인을 자꾸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까 이제 언급하셨어요.
지난해 9월이죠. 네. 방미 과정에서 있었던 이른바 바이든 발언, 네. 바이든 날리면 날리면, 네. 논쟁 발언. 자, 이때 상당한 이제 압박을 했고 우리가 이제 보도에서도 많이 봤어요. 공문, 네. 대통령실에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그랬죠. 우리가 이제 화면에 그 공문이 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건 참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그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현 정치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실에서 특정 언론사가 이러저러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 그런 보도 태도가 맞는 거야?라고 이렇게 물어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데 네. 이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아 이건 압력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저는 압력이라기보다는 네. 참 한심했습니다. 아. 일단 보낸 사람 보십시오. 네. 대외협력 비서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대외협력 그 청와 대통령실에 뭐 수석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서관이 공영방송 사장한테 저런 이 형식도 개판이고 네, 네, 네. 한마디로 엉터리 내용도 이상하고 부적절하고 네, 네, 네. 짝이 없는 그런 공문을 보냈다는 게 말이 안 돼서 네, 제가 딱 한 줄로 답변을 보내라. 네. 그래서 당신들이 보낸 이 요구 사항이 굉장히 부적절하니까 우리는 네. 응할 수 없다라고 딱 한 줄짜리 공문을 보냈어요. 네, 네. 예, 그게 이제 근데 그걸 보도 자료로 내진 않았어요. 저희는 그냥. 근데 네. 국감 때 의원님들이 이제 MBC에 오셔가지고 네, 네, 네. 뭐 공문 보냈냐 그래서 보냈다 그랬더니 내놔봐라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죠. 예, 그리고 우리가 보낸 공문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네. 정정당당하게 대처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자, 대통령실에서 대외협력 비서관의 이름으로 보낸 네. 그 공문을 딱 받는 순간 네. 이건 어떤 사인이라고 읽었습니까? 저는 그게 근데 뭐 윤 대통령님한테까지 보고가 됐다거나 이렇게 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네.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아마 공명심에 누가 하나가 이렇게 몇 명이 해가지고 보내지 않았을까. 뭐 김은혜 홍보수석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만. 김은혜. 예. 그 김은혜죠. MBC 예, 맞습니다. 소속. 저랑 입사 동기예요. 네네. 입사 동기예요? 예, 친합니다. 친했어요? 네, 네. 언제까지 친했습니까? 지금도 친해요. 근데 홍보수석 된 다음부터는 네. 서로 연락을 안 합니다. 친하는데 연락을 안 하는. 왜냐하면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한 명은 네. 대통령의 홍보수석이고 한 네. 명은 공영방송 사장이니까. 아니 근데 홍보수석이면 예. 이런 그 공문을 네. MBC 공영방송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MBC에 보낼 때는 네. 홍보수석이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를 했네. 뭐 이렇게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대통령실에서 네. 저는 그런 게 되게 의심스러웠는데 네. 어쨌든 공문이 왔으니까 답은 해줘라 이렇게. 근데 얘기를 그 했죠. 전후로 홍보수석한테 연락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김은혜 수석도 네.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만나는 게 굉장히 아마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다 같이 만나는 자리면 모르겠는데 뭐 네,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1대1로 보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당시에 그 방미 당시에 대통령의 이른바 발언, 비속어 발언을 예. 예. 바이든이라고 해석한 네. 그래서 보도한 언론사가 예. MBC에서 카운트 해봤더니 140 예. 140 여개라고. 몇 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네. MBC를 타깃으로 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걸까요? 그 그러니까 이제 의도는 뭔가요? 그게 MBC가 제일 먼저 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방송에서 먼저 나간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네네네. 10시 7분에 아침 네, 기억합니다. 저. 10시 7분에 나갔어요. 음. 예, 근데 그게 제일 먼저 나간 거래요. 네네네. 우리 유튜브 팀에서는 그 또 저희가 유튜브가 센 이유가 네네네. 유튜브 뉴스 팀이 이 본방 뉴스 팀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군요. 예, 거의 뭐 오마이뉴스랑 비슷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부에다가 뭐 확인만 했대요. 네. 엠바고가 몇 시에 풀리느냐.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나오는 네. 모든 대통령의 발언은 엠바고가 걸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만 있다가 같이 써라 이게 되는 건데 그게 뭐 9시 40분인가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엠바고 풀리니까 제작해서 낸 거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메인 뉴스는
그 시간이 뉴스 나갈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 특보를 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낮 12시쯤 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10시 10분에 툭 띄운 거예요. 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음. 그 이후에 네. 다른 회사, 다른 언론사 사장들하고 제가 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누구든 말씀드릴 없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MBC는 그렇게 중요한 뉴스가 사장한테 보고를 없이 지들이 툭 내냐는 거야. 내가 MBC는 원래 그런 조직입니다. 아, 오마이뉴스도 그래요? 예,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어떤 사장은 그걸 보고받고 되게 고민했대요. 아. 근데 이거 다 나가게 되니까 네. 좀 천천히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저희는 내가 천천히 내라, 빨리 내라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내요. 네네. 그리고 다 기자들이 하는 거니까 이건 뉴스 밸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튜브 팀도 이게 자기네가 최초로 낸다는 생각은 못 하고 냈을 거예요. 아하. 예.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내고 마치 다른 140개 언론사들이 우리가 내니까 다 따라한 것처럼 네네. 이렇게 MBC의 지휘 아래. 그렇죠. 네, 그런 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네, 지속적으로 네, MBC만 특히 MBC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는 이게 한 놈만 패는 전략일 수 있다 이러는데 아니 내가 그냥 재미로 한 얘기인데 신상호 기자가 그거를 뭐 이렇게 미다시로 뽑았더라고요. 네네네. 미다시란 말씀은 안 되시죠. 네, 네. 예. 제목으로? 헤드라인으로. 네. 예. 예. 요새는 한 놈까지는 아니고 한 세 놈 정도. 3명 정도. 뉴스 토마토 이런 데도 막 다 나오고. 네네네. 뭐 그 지금 우리 예.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네. 그 서너 명이 어디인지 네. 예, 이렇게 쭉 그동안 저 뉴스 대통령실에서 토마토 나오네. 한국일보도 예, 나오고. 한겨레, 네. MBC, KBS, 더탐사, 네. 유가이 뉴스 등등 대통령실에서 이제 주변 관련한 네. 예, 보도에 대해서 언론 고소 고발 사태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MBC에는 직간접적으로 또 네. 압박이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전용기를 못하게 예, 한 예. 그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처음에 공문 받을 때도 황당했겠지만 네. 대통령 전용기 못하게 한 거, 예.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아 이제 이거는 근데 좀 심각하다고 봤어요 저는. 아. 공모는 약간 해프닝성이에요. 네네네. 그 대외 협력 비서관이 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비서관 이름으로 보낸 걸 보고 이거는 쟤네들이 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전용기를 불태운 거는 내가 볼 음. 때 대통령까지 보고가 된 사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심각한 거죠. 네네. 그죠? 음. 먼저 대통령이 지시했어도 문제고 음흠. 또 왜냐하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지만 네. 전용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특정 언론사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태워라 마라 할 자격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봤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전공법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예전에 예전에 뭐 한 20년 전 네, 상황이면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장이나 본부장이 뭐 네. 수석이나 비서실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잘합시다. 우리도 잘할 테니까 뭐 네. 이러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 네. 저는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거는 헌법 소원 아. 였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법조인들한테. 네. 근데 헌법 소원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취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거는 이제 헌법에 보장된 거니까 대통령 그걸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헌법 소원을 내라고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기죽을까봐 비즈니스 태워서 보내라. 제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딴 비행기. 예, 다른 비행기. 왜냐하면은 늦으니까 네, 늦게 네.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용기는 먼저 가는데 뒤따라가면 늦으니까 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애들이. 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타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 기자 후배들이 또 착해가지고 네. 이코노미를 타고 가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 진짜 착한. 제가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다. 왜 비즈니스 안 타고 갔냐고. 네. 사장이 타고 가랬는데. 그렇죠. 사장이 그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지. 그 정도는 있죠.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진짜 심각한 건데 네. 전용기 이건 대통령의 전용기라는 이름이 있지만 대통령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그렇죠. 국민의 소유 이런 건데 이제 헌법 소원을 냈어요.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 소원이 이제 뭐 심의에 들어간 건 아닌데 네네네. 그
그 뭐라 법적 용어로 제가 보고를 받는데 까먹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렇게 각하되지 않고 아하. 이렇게 본안으로 올라갔답니다. 아, 올라갔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진행 중이네요. 예, 이게 얘기가 안 된다 싶으면 아예 이제 음. 그 각하시켜 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 않고 네, 받아들여져서. 받아들여서 이제 이건 다퉈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네. 네. 예, 근데 그 결과가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죠. 예, 아,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근데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법조인들은 네. 뭐 이게 뭐 진보냐 보수냐의 성향에 관계없이 이건 굉장히 음.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그 여파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대통령이 출근할 때 네. 인터뷰하는 거, 도어 스태핑. 도어 스태핑. 예, 예. 이것도 이제 뭐 논란 끝에 또 중지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네. 그것도 일단 그 바이든 논란 그러니까 연장선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예. 이제 거기 대통령이 돌아서는 뒤통수에다가 뭐 막말을 했다라고 비난을 받은 네네네. 우리 이기주 기자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이기주 기자가 네.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제 전담 마크맨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네네네. 예. 했던 기자고 그리고 이제 보통 마크맨을 하던 기자가 네.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기자인데 네. 그 기자가 작년 이제 여름에 그 바이든 날리면보다 먼저 네. 큰 특종을 하나 했습니다. 네, 네, 그게 네. 뭐냐면은 민간인이 전용기를 타고 1호기를 타고 네. 갔다 그렇죠. 왔다. 네, 네. 아무런 그런 특종이 있었죠. 자격이 없는. 그게 작년에 한국 기자상을 탄 아. 예, 음. 대형 특종이죠. 그렇죠. 예, 예. 그걸 했던 기자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를 되게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 기자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때 그 또 뉴욕에 있었던 기자도 이기주 네, 기자고 네, 네. 물론 다른 기자도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와서 음. 이제 한참 있다가 도어 스태핑 하는데 또 음흠. 이제 윤 대통령 네, 네. 돌아서는 길에 그렇게 네. 또 했다고 하고 뭐 슬리퍼를 신었는 둥 뭐 하면서 온갖 공격을 당했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MBC 전체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서 네. 대통령실과 혹은 이 정부 여당 측과 네. MBC 측이 이렇게 점점 뭔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들로 작동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 기자가 네. 대통령실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때 네.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네. 쫄 수 있잖아요. 그때 혹시 이기주 기자한테 뭐 격려했습니까? 아니 저는 이기주 그렇다고 제가 이기주를 격려할 수는 없는데 네. 그게 연말이 되니까 음. 그 포상 이제 국장들이 우리 기자들 뭐 또 네. PD는 PD대로 포상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연말마다 저희가 창사기념일이 12월 2일인데 우수한 사원은 포상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기주 기자가 그 특종을 했기 때문에 네. 상도 많이 타고 그래서 우수 사원으로 포창이 올라왔어요. 아, 그래서 내가 그래요? 상을 줬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또 뭐 무슨 아. 이기주 기자에게 박성대 사장이 일부러 상을 줬다. 뭐 한마디로 이 그 네. 대통령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음. 그런 것처럼 또 그걸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네. 상이 이렇게 후보가 올라왔을 때 네. 사장이 예. 생각할 때 예. 감이 안 되면 예, 이건 좀 아닌데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죠. 충분히 감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셨군요. 예, 아니 왜냐하면 네. 그리고 그거는 사장이 네. 누구를 잘라내고 뭐 더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국장들이 정하는 거지. 자기 국에서 상 받을 기자가 누군지 사원이 누군지는 국장들이 제일 잘 알지 네. 않습니까? 자, 그렇게 현 정부가 MBC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것이 다른 언론들을 위축시키는 효과. 네, 그게 이제 현 정부가 의도한 것일 텐데요. 그렇죠. 그게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한 보십니까? 놈만 때리는 작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 효과가 어떻게 좀 낫죠.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난 네. 게 네. 뭐 어떤 언론사인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네, 네. 최근에 대통령이나 영부인하고 기자들이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됐잖아요. 네, 네, 네. 예? 네. 그걸 보면서 음. 야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음. 찍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찍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등산 가서 사진도 찍고 막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홍보하고 그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좀 창피했는지 내려달라고 하고 뭐 그랬다는 기사도 네네. 제가 봤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다. 특히 그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네. 도어 스태핑 중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네. 그리고 대통령실의 기자들이 음흠. 그러면 이제 사장들 네. 언론사 사장들이나 국장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음. 그래도 대통령하고 잘 지낼 만한 기자들을 내보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음.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평소에는 좀 옛날에는 네.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시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야 대통령 기사는 음. 그냥 우리 부드럽게 가자 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분위기까지 네. 감지할 정도로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 네.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박성재 전 사장님은 이제 노조위원장 시절에 네. 그리고 그 전후로 이명박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 또 겪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언론을 향한 탄압 이것과 네. 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언론을 대하는 모습 비교를 해본다면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면이 있고 좀 다른 면이 있는데 네, 비슷한 면은 네. 공권력을 쓴다는 겁니다. 아, 네. 지금 칼을. 음. 예. 즉 그게 검찰이죠. 네, 예.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칼이. 예를 들어서 네, 2008년을 즉 MB 정권이 막 들어섰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초반에 그때도 이제 MBC 때문에 그랬다고 네. 지금 억울해하는데 네, 그 PD 수첩의 그 광우병 네, 프로그램 네. 이후에 이제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나서 여름 때부터 이제 음. PD 수첩 PD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검찰에. 음. 그리고 그걸 사과 방송을 네, 뭐 강요하고 방통위가 나서서 네, 네, 네. 그리고 그 뭐 등등등 거쳐가지고 PD들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사장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네. 또 사찰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아, 예, 제가 왜 왔냐면 네, 제가 사찰 당한 문서를 제가 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아내가지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당시에 음. 전 노조위원장 출신 박성재를 정치부에 보내면 안 된다. 그때 정치부장이 저를 좀 좋아하던 선배가 네, 국회 반장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저를. 네네네. 예, 근데 심지어 박성재가 국회 반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문서가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거를 MBC에 누구 누구에게 전달했다. 누구 누구가 누군지는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네, 네, 네.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예, 어쨌든간에 이런 식으로 사찰을 하고 심지어 인사에 개입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세졌어요. 아, 왜냐하면 MB때보다. 왜냐하면 검찰의 이 행보가 네. 더 광폭이 됐고요. 큰 거 아니면 안 나섰는데 지금은 짜잘한 것까지 다 나섭니다. 예, 검찰이. 네. 그다음에 국세청, 국세청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저희 물론 5년에 한 번씩 받는 세무조사라고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그 이제 추징금을 때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보고 탈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감사원. 지금 또 감사원이 굉장히 심하게 네, 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무총장 하시는 분 지금 비판 많이 받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모든 공권력이 총동원되고 좀 있으면 방통위가 이제 그렇게 바뀌면 네. 방통위도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네. 방통위가 이제 그 또 체제가 바뀌면은 방통위를 통한 압박이 세지겠죠. 그러겠네요. 예, 그다음에 뻔해요. 이제 또 방통심의위원회 내용을 가지고 또 난리를 칠 겁니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그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동원되고 쉽게 말하면 있다. 더 악랄합니까? 뭐 악랄하다라는 말까지는 제가 하고 칼을 싶지는 쓴다. 않고요. 예, 하여튼 검찰을 동원하고 있다. 가능한 한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보죠. 자, 아까 이제 국세청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검찰이 또 필두에 네. 서 있는 건데 네, 어떻습니까? 그 이러저런 사람들이 많은 비판을 하잖아요. 검찰 공화국이다 지금이. 네, 네, 참여연대도 최근에 네, 네, 검찰 공화국이 됐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예. 백서를 발간을 했어요. 예,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네. 이 과정에서 말이죠. 예. 이 정권이 검찰 공화국 정권인가 이걸 좀 느낍니까? 느끼죠. 저도 느낍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네. 이미 기소를 당했어요. 네, 네. 네, 사장 끝나자마자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제3노조가 네네네. 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저하고 최승호 전 사장님하고 네. 전 경영진이 하여튼 4명이 이미 기소가 됐고요. 다른 건도 몇 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방송사 전현직 경영진도 사내의 어떤 이런 걸로 네. 이제 막 고발하고 이런 사안들이 네. 문재인 정부 때 고발했던 상황에서는 다 무혐의가 되거나 기각이 됐던 게 네. 지금은 다시 다 끌어올려져 가지고 이렇게 기소까지 가고. 기소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요. 음. 제가 그리고 이미 그런 기소를 당해서 유죄를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네네네. 그게 뭐냐면은 2008년에 음. 그 종편을 만드는 미디어법, 아. 우리는 미디어 악법이라고 그때 불렀는데 네네네. 그거 이제 반대한다고 그 방송사들이 총파업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때 방송사 위원장들이 다 재판에 기소가 됐어요. 그걸로. 네. 근데 그 기소한 사람이 누구냐면 음. 보통 파업을 하면 음. 기소를 그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요. 네. 회사 측이. 네네네. 그죠? 네. 예. 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 측이 보통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 회사 측은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누가 고발했냐? 음. 보수 단체가. 아. 예.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친고죄가 아니니까. 예. 보수 그래서 단체를 활용한. 그렇죠. 근데 수법을?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아. 예. 그래서 뭔가 누가 뭐 어디 보수 언론에 기사가 나면 어제도 뭐 그런 게 있던데. 그 조선일보에서 그 돌아가신 건설노조 네. 분들 네. 그 누가 지켜보면 보고 네네. 있었다 이런 관련 기사를 기사가? 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보수 단체가 바로 그분을 아. 고소를 했더라고요. 고발을. 음. 이러면은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많이 제가 지금 탈세 혐의로 고발돼 있는 것도 네. 동아일보가 그 국세청에 음. 그 추징금 기사를 썼어요. 네. 내용을 전혀 모르고 쓴 기사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국세청에서 흘려줬어요.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기사입니다. 네.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동아일보 기사만 가지고 서민 교수님이 네. 서민 교수님 아시죠? 그 유명한. 예. 예. 서민 교수님이 저를 고발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거를 또 지금 아하. 쥐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제 전방위적인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전방위죠. 이제 검찰을 필두로 해서 네. 감사원, 국세청 등등 또 보수단체 전방위적인 압박 이걸 받고 있는데 이제 지금 오마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MBC 네. 공영방송의 대표 중에 하나. 네. 이게 제대로 좀 보도를 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안 과연 그러할 힘이 내적으로 있을 것인가? 네, 지금 뭐- 이제 박성재 전 사장의 결기를 보면 있는 것 같은데 MBC 전체 조직의 문화를 보면 네. 과연 그런 힘이 있을 것인가? 네.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또 이제 방통위 이 관련한 이런 이제 흐름들도 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2016년에 박성재 당시 아마 해직돼 있을 당시인가 2016년에 네, 맞습니다. 썼던 글 페북에 썼던 글을 페이스북에 썼던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뜰 텐데요. 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당시가 이제 탄핵 국면이군요.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JTBC가 막 특종 많이 할 때 종편인 JTBC와 TV조선이 연일 특종을 내보내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파헤치고 있는데 공영방송인 KBS, MBC는 뭐 하고 있냐고 질타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건 강아지 보고 주인을 물어뜯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KBS가 쇠사슬로 묶인 강아지라면 MBC는 물어뜯을 이빨도 없어져 묶어놓을 필요도 없는 애완견이 된 지 오래입니다. 자, 이게 2016년 그러니까 7년 전의 글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저렇게 물어뜯을 힘도 없는 애완견이 한때 네. 된 그런 네. MBC 조직을 네. 지난 3년 동안 네. 많이 회복을 시켜놨다고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자, 이렇게 지금 윤 정부 들어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MBC 내에 이걸 이겨낼 내적 힘이 과연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있다고 보는데 네, 어차피 제가 연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중간에 뭐 해임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네. 이제 다른 사람이 사장이 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또 옛날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네. 우리 MBC의 언론인들이 네. 현명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게 잘 행동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정신이 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뭐 월드컵 때도 중꺾마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뢰를 다시 회복했는지 그거를 서로 이제 후배들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 MBC 언론인들이 음. 그거는 무슨 사장이 뭐 잘해서도 아니고 네. 우리가 지금 5년 가까이 걸렸어요. 이렇게 음. 만나면 좋은 친구였다 네. 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갑자기 저렇게 신뢰도가 엉망이 됐다가 다시 만나면 좋은 친구로 돌아왔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그게 한 5, 6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신뢰라는 게 네.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조금만 삐끗하면은 근데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인사권에 의해서 네. 사장이 가진 인사권에 의해서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MBC 내 언론인들이 네. 거의 90% 가까이는 80% 이상은 네. 저랑 생각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정치적인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언론의 자유, 그리고 권력을 감시하고 또 약자의 편에 서고 네.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 바라는 그런 그리고 공정하고 네. 공정하다는 게 무슨 기계적으로 50대 50을 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늘 얘기합니다. 공정한 판결이라는 게 뭐냐? 네.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는 게 공정한 판결이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반반으로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한 판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정확하게 취재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심정으로 공정하고 또 권력을 감시하고 힘센 네. 자를 감시하고 약자를 위하는 그런 보도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좀 위험한 순간이 와도 해낼 수 있다. 국민들의 지지, 네. 지금 받고 있는 신뢰를 지켜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그러길 바라는 희망하는 네. 시청자들, 오늘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터인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긴 MBC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안을 보면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손석희 언론인이 있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늘 뭐 여론조사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은 누구냐? 그러면 손석희. 그렇죠. 뭐 수년에 걸쳐서 손석희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이 MBC에서 성장한 분이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저희들은 뭐 정확한 사정은 모릅니다만 JTBC로 이제 갔고 현재도 JTBC 소속이 돼 있는 거죠. 이 손석희라는 인물을 네, 품을 만한 조직이 네, MBC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네, 이게 정권에 의해서 출렁거리는 걸 보면은 네, 아직도 이게 믿업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손석희 같은 언론이 MBC에서 쭉 있으면서 네, 내실을 다지고 네. 다른 후배들에게 이런 걸 확산하고 이러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 혹시 그러니까 해보신 적 있나요? 본인이 네. 이제 근데 손석희 선배는 쫓겨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네, 본인이 나가셔서 네. 새로운 이제 그렇죠. 영역을 개척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사장 된 다음에도 사석에서 손석희 네. 선배한테 언제 돌아오실 거냐고 오시라고. 예,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 선배도 웃으시면서 네. 아유 내가 어떻게 돌아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는 네네네. 만약에 JTBC에서 이제 완전히 일이 떠나시면 네.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멋있게 방송 진행하시고 네. 뭔가 후배들하고 어울려서 한번 더 이렇게 진짜 멋진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그거를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제가 만약에 사장이었다면은 네. 뭐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 생각도 있는데 그건 손 선배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죠. 예. 예. 아니 현 사장일 때 한번 해보시지 그랬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손 선배가 제가 말은 장난스럽게 했지만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미 한번 하셨어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MBC 역사 생각하면 이용마 기자가 그렇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이제 같이 노조 운동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네.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네. 아까 제가 그 여쭌 질문이
MBC에 그런 내적인 힘이 있는가? 네. 이 언론 탄압을 이겨낼 힘이 있는가? 네. 이것과 견주었을 때 이른바 이용마 기자 정신, 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되새긴다면 그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체득을 한 겁니다. 네. 어떻게 했더니 시민들이 우리한테 사랑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시더라. 네. 우리가 신뢰를 되찾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를 기자들이 이제 체득을 한 거죠. 네. 뭐 MBC 언론인들이 단순히 우리가 뭐 이념 우리를 오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네. 민주당 방송이라고 욕하는 분들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소위 문재인 지지하시는 분들이 우리 엄청나게 비난 많이 했습니다. 뭐 좀 안 좋은 거 나가면 네. 네. 뭐 네. 네. 해직됐을 때는 내가 이제 그때 국장이었는데 네네. 뭐 해직됐을 때는 그렇게 뭐 음. 도와달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 뭐 보도국장 되니까 문재인 정부를 조지냐 하면서 이제 뭐 이런 네. 식의 비판도 많이 하고 저희는 그냥 하던 대로 보도를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이 어떤 진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네. 뭐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뉴스, 원하는 보도 그런 저널리즘을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가를 많이 알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데 음. 인사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사장이 바뀌었어요. 바뀐 다음에 바뀌면 국장까지는 자기가 인사를 할 겁니다. 근데 보도국장 같은 경우는 또 노사 합의로 네. 의해서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내서 물론 그런 걸 안 지키려고 하겠죠. 하지만 잘 지켜내서 싸울 수 있으면 싸우고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하면 네. 좀 힘들어도 시청자들, 국민들이 MBC를 지지해 주실 거다. 그러면 그 지지가 MBC가 그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다시 힘이 되고 네. 또 어떤 정권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근데 사장 뽑는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이따 이제 할 건데. 예. 자, 언젠가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MBC 사장은 배짱이 있어야 된다. 예. 예. 지금 예. 이제 현 사장 예. 안형준 사장인데 예. 배짱을 지금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저는- 배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배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을 지켜본 것도 후배긴 하지만 네. 지켜본 것도 있고 시임사도 받고 네, 네, 자기가 열심히 의지가 있더라고요. 예. 음.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평가는 좀 보면서 이제 하면 되고요. 네네네.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경영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배짱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공영방송사장. 네네네. 예. 경영 능력은 어떻게 보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KBS 보세요. 네. 수신료 문제 해결되면 어려운 거 해결됩니다. 네네. 근데 그 수신료라는 틀 때문에 이 시스템 때문에 KBS가 제약이 많이 걸립니다. 네네. 예, 그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돈 내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시청료, 수신료 많이 내는 거 싫어하는 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질곡에 갇혀 있는 이런 게 해결되면은 저는 되는 거지. 사장이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영방송사는 오히려 정도를 걷는 사장,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리더, 이런 자세가 되면 네. 사원들이 인정해주고 힘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사장이 흔들려 버리면 네. 사원들은 사장 네가 못 지키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의미로 진정한 제가- 언론이 되기 위해서 권력과 네, 자본으로부터 네. 독립을 가질 수 그렇죠. 그런 배짱. 그러니까 기자 정신, 뭐 네. 훌륭한 언론인에 필요한 게 기자 정신이잖아요. 네. 뭐겠습니까? 그런 건 다 있어요. 기자 오래 하신 분들은. 네. 아니 기자 오래 하신 분들이 당연히 음. 뭐가 뭐 정확하고 네. 공정하고. 음. 근데 막상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는 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그걸 이제 배짱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그런 게 좀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까 간간히 방송통신위원회를 언급하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MBC의 그 운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신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시청자들 중에는
요 관계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도대체 뭐 MBC 사장, 네. MBC의 경영, 예. 도대체 이게 뭐 방송통신위원장 새로 뽑는 거랑 이게 뭔가 무슨 네. 상관이 있길래 그러냐. 좀 쉽게 설명한다면요. 그러니까 거꾸로 왜 설명해야 이게 돼요. 중요합니까? 네. MBC, KBS, EBS 같은 공영방송은 네, 대주주가 있는데 그렇죠.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네. 이사회가 음흠, 임명권이 방통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방통위는 또 여야 구도로 3대2 구도로 됩니다. 네, 네. 그 구도에 따라서 음, KBS와 MBC 이사회도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관행적으로 네. 여당이 더 추천을 많이 가져가고 야당이 좀 적게 가져가는 그런 네.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신 방통위원장과 그다음에 방문진 KBS 이사회가 다 지금 그렇게 돼 네, 있는데 네. 그분들의 임기는 곧 끝납니다. 네, 네. 예, 특히 방통위는 올 여름에 끝나고 네, 네. 이제 KBS와 MBC 이사회는 내년에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먼저 바뀌고 방통위원장이 또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을 충실하게 수행하시는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네. 먼저 KBS 이사회와 MBC 이사회인 방문진을 이제 이사들을 교체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네. 예, 그러면은 이사장과 이사 두 명만 교체하면 사실은 과반이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장을 해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장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네.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제 불을 보듯이 뻔하게 이제 보이니까 한상혁 위원장의 거취도 되게 중요한 거로 보는 자, 거죠.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그렇죠. 방통위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방통위원장의 네. 지금 거취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뉴스에 아마 많이 봤을 텐데, 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네. 이제 현 방통위원장입니다. 이 임기가 7월 31일 날 끝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뭐 내쫓으려고 하지 않아도 7월 31일이면 끝나게 두 돼 달 반이 있는데, 나가네요. 돼 있는데 예.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네. 이제 공격이 들어간 걸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네. 뭐 1년 정도 지켜볼 수도 있는데 네. 왜 그렇게 급히 예. 방통위원장을 공격하고 국무위원 그 회의에도 그렇죠.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거일까요? 그게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KBS, MBC로 네, 상징되는 어떤 공영방송의 그 저널리즘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음. 보는 거죠. 네, 네. 예,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네,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네, 네, 문재인 정부는 네.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문재인 정부도 뭐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를 뭐 다 공과 가가 있지만 네, 문재인 정부가 언론 정책에 대해서 힘있게 밀어붙이지 못한 건 있지만은 그렇다고 간섭이나 이런 걸 하진 않았습니다. 네. 사장을 뽑을 때.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너무 뻔하게 예상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거는 빨리 집권 초기에 이거를 이 시스템을 완성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임기가 보장돼 있고 뭔가 핑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그런 거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요. 네. 지금 7월 말까지 남았는데 5월 안에 뭐 면직을 한 해 만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총선과 관련된 게 아닌가. 아, 왜냐하면은 이게 타임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리 방통위원장이 바뀌어도 네. 이렇게 절차가 있게 마련이에요. 네네. 그러면 뭐 각각 아까 위원장 바뀌고 KBS 이사회 네네. 이렇게 손 보고 다시 해임시키고 하는 과정이 최소한 나는 몇 달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좀 있으면 총선 아닙니까? 내년 4월에. 네. 그러니까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음흠. 그런 게 자꾸 이슈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이슈가 터지기 전에 빨리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총선 대비용. 그렇죠. 예. 그리고 사전 정지 총선을 이제 총선 오기 전에 음. MBC, KBS 사장 경영진을 바꿔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참 근데 말이죠. 예, 예. 그게 국민의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보이죠.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네, 건데 네. 이게 무리수라는 거죠. 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리수를 두는 건데. 네. 자, 이제 방통위원장은 7월 30일 날 그만두는 거예요. 네. 어찌 됐든 예. 그 전에 쫓을 수도 있겠지만 늦어도 7월 말일까지는 이제 그만둔단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KBS 이사회, MBC 이사회, 박문진 네, 이사회, 그다음에 EBS 이사회는 1년 3개월이나 1년 4개월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이 방식을 쭉 체험해 오신 분으로서 네. 이 새 공영방송 KBS, MBC, EBS 공영방송의 이사회 예.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이사들을 그럼 중간에 쫓아내야 될 텐데 쫓아내야 되죠. 이게 엄청난 무리수인데 무리수죠. 예. 그거를 감행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감행하죠.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예. 할 건데 네.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일단 본인들이 이제 개개인이 이사님들이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공권력이 다 동원된다고. 예전에 KBS의 그 교수님 이사회에 있던 교수님은 네. 재단 쪽에 압력을 넣어서 잘랐어요. 예. 본인 개인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재단에서 뭔가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교수님들은 또 그런 거 약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재단 이사장이 이제 당신 우리 학교에 위해서 사퇴해라 그러면 사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을 수가 있고 음. 여러 가지 그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동원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뭐 EBS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공영방송사 경영진들에게 위기가 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러한 무리수를 네. 국민들이 보고 있을 터인데 네, 국민들도 이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어찌 보면은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과 네. 또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사람들 일대 싸움이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게 네. 이제 벌어졌던 게 그 예전에 김재철 사장 네. 때 뭐 파업 같은 겁니다. 네, 네, 네. 그또 시민들이 많이 지지해 주셨고 음. 했는데 결국은 패했죠. 네. 패했는데 네. 그 패한 이유가 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렇게 공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면 사실은 힘들어요. 특히 이제 개인들을 개인의 각계 그렇죠. 격파. 예를 들어서 노조 집행부를 막 음. 기소하고 재판에 아. 걸고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집회를 해도 처음에 집회가 엄청나게 이렇게 촛불 집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탄핵 말고 네. 그때도 광우병 때 그때 보면 음흠. 처음에 한 6월까지는 막 100만 명씩 모이고 했을 때 예, 그때는 경찰이 손을 못 대다가 조금 잦아들기 시작하니까 물대포 나오고 네.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잡아갔어요 많이. 음. 예. 그리고 나서 PD 수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그런 식의 공권력을 동원한 그런 것들이 동원되면 네. 시민 사회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왜 공영방송을 지켜야 되고 우리 또 MBC, KBS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해가 좀 더 많이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광풍이 몰아닥칠 위기가 뻔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MBC의 내부 구성원들은 네. 이 위기에 맞설 힘이 네. 어느 정도 있을 있다고 것이다라고 봅니다. 신뢰를 보이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신뢰뿐만이 아니라 이게 제도적으로 네. 이게 잘 보호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이른바 방송법 개정안. 맞습니다. 네. 이 개정안은 정권과 정치권에서 네. 이사들을 네. 뽑는 게 아니라 뭔가 시민단체, 현업단체, 그렇죠. 직능단체 포함해서 네. 하자는 건데요. 맞습니다. 뭐 국회의원들도 좀 추천하고 지금 국회에서- 현재 네. 이제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에 부의는 돼 있죠. 네. 올라가는 있는데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통과될지 이제 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입장을 이미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개정안의 취지, 핵심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MBC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손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네.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음. 뉴스를 자기네 입맛에 맞게 나가게끔 하려고 하는 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예능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는 소위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어떤 가치를 손을 대는 거예요. 네네네. 예. 언론의 자유를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경우에 네. 소위 진보 정권이 들었을 때는 또 진보적으로 가고 네.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는 또 사장을 바꿔가지고 보수적으로 가고 뭐 그 진보 보수보다는 이제 그쪽에 네, 네.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라는 식으로 양쪽에서 공격을 많이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 그런 거를 완전히 차단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 말한 그 구조를 거쳐서 방통위와 방문진 그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하는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를 완전히 빼고 네. 정부 기관이나 국회가 손을 떼고 음. 필요한 사람만 각자 각 이익 단체들 혹은 관련된 전문가들이 추천을 해서 네. 뭐 한 20여 명의 그 이사들로 구성을 해보자라고 돼 있던데 네.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취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정파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사장을 뽑도록 그러면은 설사 정권이 넘어가도 의심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 사람은 그 중립적으로 전문가들이 뽑은 사장이니까 혹은 방송을 잘 아는 네, 분들이 네. 뽑은 사장이니까 그렇다고 여야가 너무 빼면 안 되니까 뭐 국회에서도 추천을 좀 하고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뽑자는 게 그 법안의 취지고요. 저는 그 법안을 보면서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네. 한 80점은 된다. 그러면은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이 법안이 개정안이 야당인 민주당에 의해서 네, 지금 주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민주당 정권이던 네, 문재인 정권 네. 5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좋은 안이라면 왜 그때 그때 민주당은 안 했었어야 했나? 돼요. 그러니까 그 네. 왜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언론 노조도 마찬가지고 아하. 제가 알기로는 언론 노조도 그렇고 저도 이거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쪽에 뭐 과방위 의원님들 만나면 제가 그때 방송 협회장이라서 네. 그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오히려 민주당이 여당일 때 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그분들은 언론 개혁이라고 하면은 뭘 생각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네. 기억나실 거예요. 언론 중재법, 뭐 포털을 어떻게 규제하고 가짜 뉴스를 어떻게 뭐 징벌적 배상을 하고 만에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거는 실패할 거라고 봤습니다. 실패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저는 언론의 자유, 자유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손을 대는 식의 입법은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예. 그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네. 가짜 뉴스를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해도 이쪽 진영에서 보는 가짜 뉴스하고 네. 저쪽 진영에서 보는 가짜 뉴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악용될 그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포털이든 뭐든 네. 입에 재갈을 물리는 쪽 혹은 징벌을 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 뭐냐? 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스트 그런 언론사를 오히려 키워주고 그런 언론사들이 표현의 자유를 더 신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 그게 네. 바로 그 제일 중요한 법안이 공영방송에게 어떤 이 지배구조의 자유를 주는 것, 네. 예, 정치적인 자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이 잘못했고 저는 그 검찰 개혁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추진을 해서. 근데 지금 뭐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안 하려고 하고 숫자는 많아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한 해 만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예.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심각하군요. 이 광풍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을 즈음인데 전 MBC 사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네. 오늘 주로 이제 MBC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웃 동네 네. KBS를 지켜볼 때 예. 오늘 저 MBC 전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MBC는 뭔가 이게 대응할 태세, 이 결기가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KBS의 요즘 보도나 분위기로 봐서 KBS는 이런 결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별로 이렇게 높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저는 MBC 보도가 늘 경쟁사는 그렇게 조심스럽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네. KBS는 KBS의 어떤 여러 가지 보도 관행이 있는 것이고 MBC는 네네네. MBC가 좀 더 과감한 보도 반응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직 문화도 있고요. 네. 그거보다는 음.
이 KBS가 더 큰 조직이고 아하. 더 영향력이 더 있는 조직이고 음. 기자들도 훨씬 많고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늘 켜놓는 네. 방송이고 그러니까 KBS가 잘 돼야 MBC도 같이 잘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잘 되는 것도 그렇고 항상 싸울 때도 같이 싸웠어요 노조가. 예, 근데 KBS는 그 수신료라는 함정에 네. 빠져 있습니다. 그게 태생적인 함정입니다. 그래서 늘 옆에서 봐도 KBS 사장님하고 가끔 제가 뭐 소주도 한잔 하고 그랬는데 옆에 네네. 사장님들하고도 네네. 그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신료 문제가 제일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 윤석열 정권이 지금 말이죠. 정부가 KBS의 수신료를 전기로 해서 지금 분리하겠다는 네.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찬반이 네.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시점에서 저 카드가 거론되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거 지금 그 명분 쌓기죠. 대통령실에서. 네. 명분 쌓기. 왜냐하면 KBS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라고 네.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국민들이 네. 당연히 전기요금하고 합산되는 거 싫어요라고 답하지. 네. 누가 전기요금하고 같이 내겠습니까? 어? 네. 그거는 전기요금은 강제 부과라고 생각할 테니까. 저거는 굉장히 의도가 있는 아하. 이런 얘기는 KBS 사장이 못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장도 아니고 MBC 사장도 아니니까 저건 엄청나게 의도가 있는 낚시고요. 거기에 지금 아니 누가 내 돈 내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KBS 입장을 좀 대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BBC 맨날 사람들이 뭐 틈만 나면 공영방송의 표성이라고 하는 BBC, 네. NHK 한 달에 다 2만 원 이상, 2, 3만 원씩 낸다고 합니다. 예. 네. 뭐 징수 방식이 전기요금하고 같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게 하든가. 네. 예. 근데 우리는 나 KBS 안 보니까 KBS 뭐 안 낼 거야. 네. 수신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그 공영방송의 수신료라는 거는 그 방송을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공영방송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재난방송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글로벌한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수신료를 충분히 주고 네. 제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장악을 하려고 지금 수신료를 저렇게 수신료를 가지고 압박하면 KBS 내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벌써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싸우자. 어떤 사람들은 야 정권에게 잘 보여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잘 보인다면 KBS 현 사장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렇죠. 아, 타협에?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아마 그런 목소리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이미 나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장 내리고 말 잘 듣는 사장으로 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이런 소위 그러니까 뭐 주화파와 네. 주전파가 있는 거죠. 예. 아까 얘기한 엄청난 의도가 있는 낚시. 예, 그게 이제 KBS 장악을 위한 거다. KBS의 분열과 그로 인한 그 KBS 장악을 더 쉽게 하기 위한 낚시다. 네. 수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뭐 KBS, MBC 제가 양대 공영방송 MBC 사장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라도 네. KBS 사장님 이런 얘기 못 하실 거예요. 네. KBS 사장님이 고마워야 돼야 될 전 MBC 사장의 해설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1시간 20분 동안 너무너무 재밌게 1시간 20분 됐네? 재밌게 네. 들었습니다. MBC 같으면 이런 인터뷰를 1시간 20분 안 하잖아요. 한 5분 주죠, 5분. 그러나 우리는 오마이 TV는 아주 우리가 품이 넓어가지고 팍팍 시간을. 근데 진짜 이렇게 종합적으로 공영방송 장악 음모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서 저도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그려지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그런 광풍이 부는 가운데 이제 우리 박성재 전 사장님을 보니까 듬직합니다. 뭔가 밖에 나와 있지만 이 광풍에 맞설 배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통하려면은 MBC 내부, 그다음에 KBS 내부, EBS 내부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관심 이게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종종 나오셔가지고
아니 종종 나오 이 광풍에 맞서는 과정을 박성재 전 사장의 해설로 우리가 종종 광풍이 시작되면 네네네. 그때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국민들에게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도 네.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어디 뭐 다녀야 될 회사는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제가 그 한 1년은 그냥 푹 쉬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뭐 출판사 쪽에서 제의가 있어가지고 아. 그냥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뭐 왜? 책 제목이 뭡니까? 제목은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래요? 제목이 있긴 한데 혹시 박성재 주기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근데 하여튼 뭐 네. 그 제가 권력과 언론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아, 예, 그 해직 기자 때 그거의 연장선상 몇 월 달에 나옵니까? 아니 그거는 열심히 쓰면 뭐 하반기에는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해보려고요. 그럼 그때 한번 또 오마이 TV에 네, 출연하시죠.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내분이 또 청와대 네. 국민소통 비서관이었나요 당시에? 뉴미디어 비서관. 예, 나중에 국민소통센터장이라고 예, 했었죠. 정혜성 씨였는데, 네, 예. 그죠? 예.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네. 얼마 전에 둘이 여행도 다녀오고. 그래요? 예. 그분은 요새 어떻게 지냅니까? 그 와이프도 네. 이렇게 책도 쓰고 뭐 이렇게 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냅니다. 내부의 권력 서열은 누가 높습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잘 모시고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MBC 사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네. 이렇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오마이 TV랑 종종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니, 대표님 진행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거 말고 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예. 사실 전현직 MBC 사장께서 오마이 TV에 온 또 처음이에요? 지난번에 최승호 사장님 오셨나요? 오셨구나. 최승호 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렇구나. 네. 어쨌든 그 드문 경우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할 말은 하려고 하되 네, 또 품격은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오마이 TV 제가 쭉 나간 걸 봤더니 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이런 아유. 프로그램 내가 나가도 된다. 최연소이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연호가 묻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공영방송 장악의 이 광풍이 막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박성재 전 MBC 사장께서 주셨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주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연호가 묻다 이 코너는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오후 10시군요. 오후 10시에 다시 방송이 됩니다. 오늘 생방송 지켜보지 못한 분들은 그때 또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마이 TV를 사랑하는 방법 늘 제가 얘기하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 10,000원씩 커피값 2잔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걸 자발적 시청료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기요금하고 함께 부과하지 않습니다. 월 10,000원씩 자발적 시청료 이걸 10만인 클럽 회원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자막에 어떻게 가입하는지 자막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유료 채널로도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연호가 묻다를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성재 전 사장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